여러분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뭘 봤죠? 뭐 소방기본법의 어떤 총칙, 용어 이런 얘기였었죠?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소방장비하고 용수시설 관련되는 얘기였죠? 이번 시간에는 어떤 화재의 예방경계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틀을 맞춰가지고 진행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방 관련해서는 먼저 뭐가 나왔냐면요. 처음에 화재 예방 관련해서 화재 예방 명령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봤어요. 화재 예방 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행정법이면서 공법계통이거든요. 거기 명령은 누가 하죠? 행정주체에서 하는 거지. 뭐 사인이 사인한테 명령을 내리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대등한 관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있는 화재 예방 명령의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는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라고 얘기되었어요. 여기 봅니다. 본부장 서장이 어떤 실무 책임자니까 그렇다. 시도의사가 직접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래놓고 누구한테 어떨 때 명령을 했습니까? 세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이 이런 거 공부할 때는요. 뭐 일단 처음에는 한번 읽어보시고 대표적인 단어를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뭐냐면요. 불장난 같은 거. 불장난 그 인간입니까? 여기서부터 나왔잖아요. 불장난 잘못했다가 화재로 번져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모닥불 펴놨다가 화재로 번져나가죠. 또 담배 피다가 꽁초 날려가지고 불 날 수도 있죠. 그리고 풍등등 소형 열기구 미리 알고 그런 것 같아요. 고향에 사고 나기 전에 요게 들어갔거든요. 그 전에 여기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미리 알고 집어넣지 않았나 이거를요. 그래서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불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뭐 그런 얘기였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어떤 재처리. 불 타고 남았는데 타고 났으면 그 안에 불씨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대로 정리 안 했다가 불이 번져 나가니까 또 뭐냐면요. 저는 이거는 줄여서 방치된 위험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방치된 위험물. 물론 책의 박스 안에 있는 건 법조문이지만 줄여서 한 번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함부로 누가 위험물질을 방치했다. 그 위험물이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그게 만약 어떤 굉장히 인화성이 강한 물질일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공부하게 될 그 1유서부터 6유사의 위험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한테 치워라고 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장난하는 놈한테 불장난하지 마. 어떤 불 다 타고 나서 재처리 안 된 사람한테 재처리해. 그리고 위험물 방치한 사람한테 너 위험물 다른 데로 옮겨. 누가 명령을 합니까?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밑에 봅니다. 확인 문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소방 예방 명령 아닌 거 찾아보라 그 얘기인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하나씩 봅니다. 1번 볼게요. 불장난, 흡연, 화기 취입 금지 제한 당연히 그러지 마 하고 명령하죠. 또 어떤 재처리 안 하면은 그랬었죠. 그리고 방치된 위험물에 대해서 이동 또는 제거를 했죠. 그렇지만 4번을 볼게요. 보일러 굴뚝의 매연의 제한.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요. 어떤 LNG 가스를 이용해서 보일러 어떤 여기 가동을 하면요. 거기 어떤 매연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하는데 만약 유류를 어떤 연료로 해서 어떤 보일러를 가동하죠. 일정 부분 매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일러 굴뚝의 매연 제한은요. 이거는 소방 쪽에서 해야 될 임무가 아니라 환경 파트에서 해야 될 일인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일정 기준 이상 되면요. 일정 어떤 농도 이상으로 어떤 여기 환경 저해 물질을 방출하게 되면요. 들키면은 행정처벌 가게 돼, 형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소방본부장 어떤 본부장이 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여기 4번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밑에 나온 건 뭐냐면요. 요거예요. 방치된 위험물과 관련되는 게 그 밑에 이어지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소방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쭉 내가 어떤 내 관할 지역을 돌다가 아니면 누가 신고를 해서 가보니까 뭐냐면요. 거기 어떤 이렇게 있거든요. 휘발유가 한 몇 드럼가 그냥 어떤 길에 방치돼 있어요. 근데 그 제 생각에서는요. 그러면은 누가 훔쳐가게 된다 할 겁니다. 어쨌든 안 훔쳐갔다 보세요. 방치돼 있다. 그러면 그냥 보고 가만히 있겠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있는지 주변에서 찾아가지고 그 자 보고 옮기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가 옮기면은 일단 상황은 정리가 되지만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나타나진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주변에 투소문해도. 그랬을 때 그걸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소방공무원이 직접 어떤 옮겨놔야 됩니까? 소방공무원이 옮겨놔야 돼요. 그게 바로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래 놓고 그 28페이지 넘어갑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그러면 계속 방치된 위험물을 지속적으로 장기간 소방공무원이 보관한다는 거는 힘든 일이잖아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어땠죠? 뭐 어떤 보관하게 될 때 뭐죠? 14일 동안 그 내용을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어디에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휘발유 뭐 세드라무가 거기 나 있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게 있었으니 그러면서 그걸 사실을 공고한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14일 동안 공고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가 나왔죠? 만약 공고기관이 경과하고 나서요. 공고기간 종료한 요거 종료 다음 날부터요. 종료 다음 날부터 보관을 하는데 보관을 며칠 보관하라 했습니까? 7일. 1407보. 보석 이름이라고 보세요. 생겼어요. 또 14와 7이 혼돈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7일로 한다. 그런데 만약 요때까지도 뭔가 어떤 거기 확인이 안 된다. 확인이 안 되면요. 둘 중 하나예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는 매각.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는 이거는 여기 폐기 조치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각 또는 폐기 조치를 한다. 물론 제 생각할 때 폐기하려고 해도 돈 들 겁니다. 이거는 뭐 폐기 대상일 경우에는 뭐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끝까지 안 나타날 테고 문제는 뭐냐면요. 매각하면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을 소방공무원이 내가 수고했으니까 즉 내가 개인적으로 챙깁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세입, 국고로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좀 기분 나쁜 게 이거를 지방세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참 돈은 자꾸 지방자치단체 내라 그러고 어쨌든 국세에서 이걸 뭐 수입을 잡겠다는 얘기고요.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중에 팔아가지고 돈 다 국가에다 집어넣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놓고 내 거 왜 팔았어? 그러면서 따지고 들 거 아닙니까? 그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은 어땠죠? 협의, 상의를 거쳐가지고 보상을 한다. 왜냐면은 항상 요거 보상 받을 놈은 액수를 크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제 생각에서는요. 3드라마 있는데 5드라마라고 고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보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한번 다시 앞에서부터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죠? 어떤 놈이 불장난을 하고 있거나 모닥불 피워놓고 모닥불 노래 불러가면서요. 그러거나 어떤 담배 피다가 날리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소방공무원이 보면서 모른 체 하면서 싹 지나갑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땠죠? 이거 말고도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또 이거 말고도 또 누군가가 불을 뭔데 지폈다가 어떤 재가 남는데 재처리를 안 하고 갔다. 그러면 여기서 불이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위험 물질을 방치해 놨다. 그랬을 때 어떤 치워 이렇게 명할 수가 있다. 누가 하냐면 본부장 서장이 한다. 결국 실제 하는 거는 공무원일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위임을 받아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방치된 위험물에 대해서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알 수 없다.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냥 방치하고 있어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제 생각 같아서는요. 현실적으로는요. 방치한 위험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은 누가 왔든 훔쳐가긴 갈 겁니다. 근데 전 계속 있다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거를 14일 동안 공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일단 가져오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공고만 하고. 근데 14일 딱 지난 다음서부터 7일 동안 보관한다. 7보. 그리고 그런데 안 나타났다? 그러면은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팔고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폐기한다. 또 팔았을 때 그 판돈을 소방공무원이 내가 수고했으니까 나 힘들었어 그러면서 싹 자기 통장에 입금시키거나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여기 국고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나중에 그 소유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 몇 달 있다가 어느 놈이 치웠어.
소방서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따진다는 거죠. 그때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협의 상의해서 보상을 한다. 그 얘기했었어요.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화재경계지구와 관련해서요. 여기도 화재경계지구도 한번 기본적인 틀을 한번 쭉 적어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왁구, 뼈대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뭐 가벼운 암기 두 번째 이상서부터는 뭐죠? 세부적인 암기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반복 학습이 제일 좋고 또 내가 확실히 아는 거는 자꾸 반복할 필요 없고 뭐 내가 확실히 알고 안 잊어버리는 거 뭐하러 자꾸 반복합니까? 시간 낭비고 내가 뭔가 안 되는 거 그리고 맞췄다가 틀렸다가 오락가락 하는 거 그거를 반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재경계지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 됩니다. 지구가 있다. 근데 이게 어떤 얘기죠? 어떤 뭔가 화재 발생 우려가 크죠?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데를 이거로 찍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정. 법에서는 지정이라 그러죠. 쉽게 우리끼리 쓰는 막말로 하면요. 찍는 게 지정이에요. 찍힌 거 아닙니까? 근데 지정권이 누구한테 있죠? 시도지사한테 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지정만 하고 지정 후 사후관리는 실무 책임자급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자가 본부장, 서장이라는 거죠. 근데 지정을 하는데 근데 아무데나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되는 대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시장 지역, 뭔가 밀집한 지역 이런 식으로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게 맞냐 틀리냐 요거를 물어본 적이 있었고 또 우리 시험은 어떻습니까? 한 90%는 95%는요. 90% 정도는요. 최소한요. 과거 나왔던 거 옷만 갈아입혀가지고 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첫 번째 시장에 사람 많이 몰려 있고 뭐 물건 뭐 많이 있으니까 불나면 와장창. 그리고 2번, 3번, 4번 보세요. 뭐가 밀집했습니까? 공장 창고 밀집했으면은 공장이 있으면은 거기 어떤 가연물질 같은 것도 많을 거 아닙니까? 창고도 많죠. 그리고 목조 건물은 불나면은 한 번에 홀라당하고 다 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위험물 자체가 위험한데 그걸 저장하고 처리한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밀집한 시설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얘기 들어볼게요. 고층 건물 밀집한 지역. 무슨 벽돌조 밀집, 철근 콘크리트 밀집. 이거를 안 속으시겠죠? 과거에 속은 분이 계셨지만요. 그리고 5번째 봅니다. 석유화학 제품 공장이 있는 지역. 쉽게 얘기하면 울산, 여천의 석유화학단지. 불나면 아마 불 끄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6번째 산업단지는 쉽게 얘기하면요. 공단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7번을 보세요.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차가 출동한 출동로가 잘 보시면 없는 지역입니까? 부족한 지역입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아닌 거 찾으라 답이 부족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 부족한 지역은 뭐 어디까지가 부족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 지역이지 부족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8번째는 뭐죠? 지금 청장, 본부장, 서장이 인정하는 지역 찍어야 되겠다고 인정하는 지역. 물론 지정권은 청장하고 본부장이 서장은 없어요. 이 지역 중에서 이 대상 지역 중에서 지정권은 시도지사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이런 대상 지역이었고요. 근데 한번 봅니다. 지정권은 오직 only 시도지사한테만 귀속을 해요. 근데 만약 여기 소방청장이 있다. 청장이 있는데 소방청장이 봤을 때 지정해야 되는데 이자가 지정을 안 해. 그러면 여자한테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짓말을 얘기 들어볼게요. 만약 시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았을 때 소방청장이 직접 지정한다. 아니면은 시도지사한테 지정을 명한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한번 보세요. 지정 요청하면은 이자가 지정 안 하고 100입니까? 전문가가 하는데 만약 지정 안 했다가 아무 일 없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불이도 나면은 나중에 시도지사가 굉장히 책임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청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뭐 여기 지정을 명한다든지 뭐 지정 안 하면 직접 한다든지 그런 말은 안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였고요. 이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그 지정 효과가 있는데 요게 쉽게 얘기하면 요게 효과고 사후 관리인 거 아닙니까? 본부장 서장이 한다. 왜? 이 사람들은 현장의 어떤 실무 책임자니까. 그래서 먼저 소방특별조사, 줄여서 여기까지 씁니다. 소방특별조사는 뭐 요번 과정에서는 아직 진도 안 나갔지만요. 뭔가 화재 관련되는 우려가 큰 지역을 찍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거기 조사를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 과거에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의 어떤 전신이었는데 그때보다 어떤 대상을 줄이면서 강도를 높이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니까 가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소방특별조사 들어오면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죠? 연 1회 이상 실시하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연 1회 이상. 한번 찍히면 아마 힘들어질 겁니다. 두 번째 뭐였죠? 소방시설 설치 명령. 요거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소방시설 설치하고 명. 그리고 소방 훈련과 교육. 훈련 교육. 이것도 연 1회 이상. 누가 해? 본부장 또는 소장이 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관련 대장을 또 작성하고 관리한다. 결국 뭐냐면요. 나중에 남는 거는 서류가 남는 데니까요. 그래서 잘잘못 따지려면 관련 관리 대장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 또 하나 더 얘기하면요. 소방교육훈련 실시할 때 며칠 전까지 통보하라 했죠? 10일 전까지 관계인한테.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 통보하는 거는 소방관련법에서 보면요. 다른 데도 10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한다. 그리고 소방 관련 아닌 다른 법도 강의를 하는데 그 법도 교육 나오잖아요. 그럼 10일 전 공무원들이 다 짠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 똑같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여기 보셨고 그리고 확인 문제 가서 봅니다. 확인 문제 가서 보시면요. 화재 경계 지구의 한인데 약간 오타가 났지만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요. 화재 경계 지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쭉 봅니다. 누가 지정할 수 있죠? 시도지사 1번 맞았죠? 근데 2번을 보세요. 시도지사가 지정을 만약 안 했다. 근데 뭐라 그랬죠? 거기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누가 판단했습니까? 청장이. 그럴 때 어떡하죠?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지. 자기가 무슨 상급자는 아닌 거 아닙니까? 시도지사는 선출직이죠. 청장은 임명직이잖아요. 그래서 지정을 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3번, 4번은 앞에서 했던 얘기. 그래서 화재 경계지구 지정권은 오직 시도지사한테만 있고 소방청장은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밖에 권한이 없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볼게요. 거기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 이거는 가볍게 한번 슬쩍 볼게요. 뭐냐면요. 한번 볼게요. 여름에 날씨가 되게 건조하죠? 건조할 때가 있죠? 또 겨울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죠? 언제가 위험합니까? 화재. 건조할 때가 위험하잖아요.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기상이변이 있다. 그때 기상예보특보는 본부장 서장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상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 서장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죠? 여기 이런 특보가 있을 때 어떤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기상 특보 예보는 이건 기상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있었을 때 본부장 서장이 이거를 근거로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하고 특수 가연물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게 32, 33 그리고 34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얘기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얘기 들어봅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 들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소방 관련되는 법을 공부하기 전까지는요. 보일러 하면은 아파트 어떤 개별 난방 하는데 그 보일러 그 정도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공장이라든지 대형 빌딩 같은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가면요. 지하의 보일러실의 규모가 엄청나요. 거기서 여론을 생산해서 각 곳에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잘못하면 화재 나면 크게 나잖아요. 집안에서 보일러 화재 났을 때 화재 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경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공장이나 산업 현장 또 대형 시설물에 있는 보일러 같은데 그 위험 시설인 거 아닙니까? 사용할 때 주의하는 얘기. 또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이동식 난로는 뭐죠? 들고 다니는 거. 엎어뜨려 가지고 넘어지면 불날 거 아닙니까?
또 어떻죠? 어떤 뭔가 물건을 건조하는 시설에서 막 온풍이란 말이 하죠? 위험하죠? 또 한번 보세요. 에드발론 수소 해가지고 띄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소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빵 하면서 폭파하면서 그죠? 뭐 그건 화재 뭐가 충격 줬다면 폭발로 가버리니까요. 그리고 어땠죠?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용접기 가지고 용접이라는 건 붙이는 거죠. 그 용접기로 해서 열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녹여가지고 붙이는 거죠. 용단은 뭐냐면요. 자르는 걸 용단이라 그래요. 용접기로. 그런 할 때 다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큰 노나 화덕 같은 거. 화덕 제가 쉽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화덕을 한번 얘기 드리면요. 그때 그 누구죠? 뭐 개그맨이 하는 그 여기 피자집이 있던데요. 화로 같지 않고 화덕 같지 않고 그 일종의 노나 화덕일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이때 지켜야 될 뭐 사안들을 쭉 한번 나열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정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대통령령이나 행안부령이냐 따로 법률로 정하냐는 건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행안부령으로 정했다? 과거에 시험했던 거짓말이고 그리고 항상 이제 여기 출제위원들이 들으시면 기분 언짢겠지만요. 이 사람들만큼 그분들은 뭐냐면요. 옛날 냈던 걸 또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들은요. 구체적인 32페이지, 33페이지 이거는요. 이거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별표라는 게 법령에 별표라는 게 있어요. 별표라는 게 있는데 이 별표는요. 어떤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별표가 있지만요. 시행규칙에는 별표가 있지만 법률에는 별표라는 게 없어요. 세부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너무 조금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법령에 1조, 2조, 3조 하면서 거기 갖다 붙이기가 어떤 곤란하니까 맨 뒤에 별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한번 봅니다. 시행령에 있는 별표는 시행령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은 별표에 있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있는 뭐 몇 조 하는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많은 거를 다 외운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촉을 세워가지고 찍어가지고 몇 개만 정리하고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 뭐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실 테고 절에 다니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 물론 종교 없는 분도 계실 테지만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아니면 집에서 혼자 하든 여기서 시험에 나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것만 얘기 들어봅니다. 먼저 보일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보일러도 일부만 정리해요. 다 못 외운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다 못 외우고 출제위원은 여러분보다 암기가 더 안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 출제위원하고 수험생을 불러놓고 제가 암기 테스트 하면은 출제위원들은 한 50점 맞기가 힘들 겁니다. 그분들은 이제 여기 저쪽에 법제처 사이트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료 보고서 하는 거 지가 외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거기 보일러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보일러에 보면요. 여기 2번에 보면 유류를 사용하는 그런 보일러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3번은 어땠죠?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되어 있잖아요. 기체 연료. 이거는 주로 뭐냐면요. 뭐 LNG 가스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얘기할 겁니다. 물론 이거는 환경 친화죠. 이거는 약간 환경의 문제. 그렇지만 가격은 이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어디 보일러실이라고 얘기 들어봅니다. 보일러실은 여러분이 안 가보셨으니까 처음 보일러실을 들어간 분은 무슨 공장으로 잘못 생각해요. 여기 큰 원통형 보일러에다가 막 열교환기 각종 파이프 지나다니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봅니다. 여기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연료 탱크에 대한 얘기, 여기 보일러 본체라고 얘기 들어볼게요. 보일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원통형 보일러예요. 이런 보일러거든요. 그러면 여기 경유나 이게 어떤 여기 보일러 여기 뭐 볼게요. 연료 탱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료 탱크에서 일로 여기 유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유류가 들어가는데, 근데 볼게요. 보일러는 연료 탱크는 본체로부터 1m 이상 간격을 두라는 거 아닙니까? 1m 이상 간격을 둬야 돼요. 너무 가깝게 붙어 있잖아요. 여기 열기에 의해 가지고 여기가 잘못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m 이상 이격하라 그랬는데, 근데 그 앞에 보세요. 수평거리가 뭡니까? 반드시 가는 거리, 지그재그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고, 이제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요. 한번 봅니다. 뭔가
보일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연료 공급 차단해야 되죠. 계속 연료가 글로 흘러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폐 밸브, 중간에 밸브를 만드는 거예요. 밸브 이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끊어야 돼요. 연료 오는 거를. 근데 그게 어땠죠? 여기 어떤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탱크로부터 0.5m 이내에 설치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0.5m 이내에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요.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뭐라 했냐면요. 이랬잖아요. 가연성 가스가 중간에 실안에 많이 머무르고 있다가 뭔가 어디서 빵 하고 착화 에너지가 가해주면은 뽕 하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기구를 통해서 보내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나벌 보세요. 연료 공급하는 배관을 금속관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것이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금속관으로. 만약 연료 배관을 이거를 고무관으로 한다. 맞는 말입니까? 금속관이지. 금속관하고 고무관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강도가 높죠? 금속이 높잖아요. 그래서 금속관으로 할 것. 만약 이거를 고무관으로 한다? 틀렸고 고무관 또는 금속관으로 한다. 요것도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봅니다. 여기도 뭐랬죠? 개폐 밸브가 여기 연료 용기로부터 0.5m. 이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건 똑같았잖아요. 경유하고 기체 연료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봅니다. 거기 네 번째를 볼게요. 보일러의 벽 천장 사이의 거리. 천장, 벽체와의 거리. 각각 어땠죠? 0.6m 이상을 띄우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왜냐면 여기 열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 불이 붙을까봐. 그래서 이걸 0.6m 이상 띄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여기 나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난로 쪽을 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 거예요. 소방 공무원들이 이거 다 외우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가서 난로를 보시면요.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건물 밖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한번 봅니다. 여기 이거는 지금 보일러는 아니고 난로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실에 만약 난로가 있다. 여기 난로가 있으면은, 난로를 설치했으면 이게 연통이 있어가지고 여기 배기가스를 바깥으로 빼내야 되잖아요. 이걸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땠죠?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져야 된다. 너무 많이 여기 가까우면 안 되니까 떨어지고, 또 이것도 봅니다. 이걸 너무 이쪽에 많이 붙였다가는 잘못하면 여기 연기가 다시 역류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게 설치하려는 거 아닙니까? 0.6m 이상 나오게 설치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지금 난로를 얘기하는 거지 보일러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요. 이동식 난로. 들고 다니는 난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땠죠? 잘못하면은 난로가 엎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화재로 연결되면서 누군가의 피해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제가 겪었던 일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런 일 한번 제가 얘기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오래전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잘 아는 이제 어떤 관리소장님이 있었는데요. 이제 형님뻘 되는 분인데 개인 어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저는 친형 빼놓고는 다른 사람한테 형님이란 말은 절대 안 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인품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형님으로 이제 모셨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이제 어디서 관리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아파트에서 불이 났었어요. 불이 나가지고 어떠냐면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데 날씨가 좀 추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모가 아들하고 딸이 5살, 4살 그랬었는데, 얘들 집에 놔두고 그 근처에서 장사를 해요. 낮에 밥 먹으러 왔다가 밥 식사하고 거기 전기 난로를 이제 애들만 있으면 그거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끄고 나갔는데 애들끼리 놀다가 엎어뜨렸어요. 4살, 5살이니까 그리고 막 불이 붙었는데 애들이 조금 컸으면 도망을 가거나 옆집에 어떤 도움을 요청했으면 끝났을 텐데 그냥 오 하고 거기 있다가 유독 연기가 막 나고 해서 질식돼 가지고 죽고, 소방차가 왔을 때는 집에 탄 건 나중에 그건 문제고 애들이 죽었으니까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동식 난로가 위험해요. 한번 보세요. 어른이라 하더라도 내가 잘 때 이동식 난로가 엎어진다? 그러면은 어떤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진전됐을 때 깰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위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동식 난로에 대해서는 설치 못한다.
다중이용업소 같은데 어떤 학원 같은데 독서실 이런 데 설치 못하게 한 건 말입니까? 이런 정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한번 봅니다. 건조 설비 볼게요. 뭐냐면요. 큰 어떤 창고 같은 데다가 거기 어떤 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걸 건조할 일, 뭐 다른 뭐 어떤 공산품 뭐 어떤 건조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열기 같은 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건조하려 그러면은 위험하다. 거기 어땠죠? 벽과 천정 사이가 0.5m 이상. 건조. 벽과 천정 사이가 이 건조 설비하고요. 0.5m 이상. 조심해 보세요. 뭐냐면요. 보일러, 난로는 이게 0.6인 거 아닙니까? 건조는 0.6이 아니라 0.5라니까요. 이것만 집중적으로 봤다가 갑자기 시험에 이게 나왔으면 괜찮은데 요게 나왔으면 낭패 본다니까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내일 시험 보는 날이에요. 시험 보는 날인데 그래서 내가 오늘 일찍 자야지. 그러면서 어떠냐면요. 잠들기 직전에 이 책을 아무데나 펼쳤어요. 그래서 하나 봤는데 마침 요거를 봤어요. 요거를 0.6m. 시험에 요게 나왔다니까요. 0.6m로. 그러면 걸려들 확률이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호. 건대에 사는 친구 이름이 건우다. 이거. 보일러는 6m다. 보육 건호. 이렇게 그리고 이게 난로도 0.6m인 거 아닙니까? 이거 잘 보세요. 별거 아닌 거 요거 가지고 잘못했다가는 뭐 잘 되는 분은 어떤 합격의 환희를 터뜨릴 수가 있지만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시라는 의미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는 쉽게 얘기하면요. 에드볼룸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수소가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가벼우니까 위로 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소가스는 뭐냐면요. 굉장히 불안정하다.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봅니다. 거기 4번 보세요. 수소가스 넣거나 뺄 때 지켜야 된다. 통풍이 잘 되는 옥외 장소. 왜? 실내에서 했다가 만약 그걸 했다가 이 안에 수소가스가 누설이 됐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라이터 불을 킨다. 그랬다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랬고요. 그리고 조작자 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또 뭐라 했죠? 전기시설 부착된 전원을 차단한다. 전기 스파크 자체가 예민하기 때문에 수소가스 또는 거기 LNG 뭐 이런 게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숫자는 5번을 보세요. 수소가스 용기의 용량의 90% 이상을 유지하라고 했습니까? 이하를 유지하라고 했습니까? 이상. 이유는 뭐냐면요. 수소가스가 너무 여백이 많잖아요. 그러면 활동이 커져가지고 안에서 충돌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팽팽하게 해야지 위험성이 덜하다. 그렇다고 100%까지는 하면 안 되고 90% 이상이 아니라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띄우는 각도도 얘기했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기 띄우는 각도가 지표면에서 45도 이하를 유지하라 그랬잖아요. 띄우는 각도가 45도 이하를 유지한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초속 7m 이상 불 때 띄워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 왜? 7m 이상 불 때 잘못하면 날아갈 수도 있고 폭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띄우는 각도가 지표면에 대해서 45도 이하로 유지를 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요. 용접이 있고 용단이 있죠. 용접과 용단은 어떠냐면요. 하나는 녹여가지고 붙이는 거, 하나는 녹여가지고 잘라버리는 거는 용단이라는 거죠. 근데 1번 볼게요. 작업 반경 5m 이내 소화기를 갖추라 했죠. 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주변 10m 이내에 가연물 쌓아놓으면 안 된다 그랬죠. 반경 5m 이내 소화. 그리고 10m 이내 가연물 X. 이렇다는 거죠. 물론 지난번 시험 정도 쉽게 나오면요. 별 문제가 아니지만 뭐 지난번보다 뭐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왔지 쉽게 나오기는 좀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가서 봅니다. 노화덕. 뭐 화로 오른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구죠? 뭐 김원승인가 그 친구가 지금 여기 이제 그 화덕 피자 그 체인망을 하잖아요. 거기 가면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땠냐면요. 거기 3번을 보세요. 노 또는 화덕 주위에 녹문 물질이 확산돼서 흐를 수가 있으니까 턱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턱을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어땠죠? 0.1m 이상 어떤 턱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얘기했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봅니다. 그 다음 내용 가서 보시면요. 거기 이제 넘겨서 34페이지 가서 봅니다. 34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음식 조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설비와 관련해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봅니다. 열을 발생하는 어떤 조리기구가 반자는 제가 얘기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반자가 있는데 천장, 천정인데 동일한 의미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 아닙니까? 반자나 천장, 천정이요. 그래서 여기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하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0.6m. 그래서 여기 반자 천장으로부터 조리기구가 0.6m 이상 떨어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한번 봅니다. 지금 어땠죠? 보일러실에서 여기 보일러 본체하고 천장 0.6m, 또 난로를 할 때 여기서부터 천장 0.6m, 그리고 어떤 조리를 할 때 그 조리하는 장소, 뭐 부엌이나 그러겠죠. 근데서 어땠죠? 천장으로부터 조리기구가 0.6m 이상 떨어지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건조시설은 0.6이 아니라 0.5잖아요. 0.5. 그래서 구분을 잘 해서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목도 아픈데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 목 나가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암기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리고 확인 문제 봅니다. 확인 문제 보시면요. 거기 전북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보일러 설치하는 장소에 환기구를 설치한다. 왜? 거기 어떠냐면요. 아무래도 보일러 설치하는데 특히 기체 연료를 쓰면요. 그 어떤 가연성 가스 같은 게 조금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좋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어떤 연료가 누출될 어떤 뭔가 보일러에 문제가 생기면요. 연료를 차단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개폐 밸브라 그래요. 개는 여는 거고 폐는 닫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땠죠? 여기 어땠냐면요. 여기 연료 탱크나 이런 데서부터 해서 0.5m 이내에 개폐 밸브를 설치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 보일러 연료로는 통상 어떤 유류를 쓰기도 하고 기체 연료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보니까 기체 연료 쓸 수가 있으니까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한다. 또 뭐라 했습니까?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금속관으로만 해야지. 플라스틱은 어떻습니까? 강도가 약화되니까요. 금속관보다. 잘못하면 여기 배관이 파열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금속관으로 하는 거지. 금속관 또는 플라스틱 합성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또 마음이 여리거나 정확하게 정리 못하는 분은 항상 또 눈에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요 박스 안에 있는 거는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까? 행안부령에 나와 있습니까? 대통령령. 물론 이런 걸 가지고 의미가 되게 없다는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꼭 그게 대통령령인지 행안부령인지 그것까지 암기하고 시험에 나올 필요가 있냐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시험에 나왔으니까 외우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는 사람 마음이니까 이걸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여기보다 실제 현장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자세히 할 일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라겠죠? 여기에서 규정한 거 말고는요, 시도 조례로 세부 관리 기준을 정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가시면요, 특수가염물 저장 취급 기준이 있고, 그리고 쭉 하고 OX 문제까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하려고 그러면 또 식사 시간이 좀 가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럴게요.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에 했던 거 얘기를 좀 여러분한테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물론 열심히 챙기고 해야 될 수치가 있다. 그렇지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긴장해 있으면요, 병나요.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화재 예방과 경계에서 상당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요. 화재 예방 명령 누가 합니까? 시도의사가 합니까? 시도의사는 아니잖아요. 전주니까. 이거는 본부장, 서장이 한다. 물론 실질적인 거는 뭐냐면요, 공무원이 현장 가서 하게 되는데요. 그때 어땠습니까? 불장난 등, 또 다 타고 남은 재해 처리, 방치된 위험물 처리,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해가지고
뭐 구자가 말을 들으면은 뭐 별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방치된 위험물이 있다. 근데 그 위험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주변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나 몰라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떡하죠? 소방 공무원이 뭔가 액션에 들어간다. 그 액션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 14일 동안 공고를 한다. 어디에 지금 물건이 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안 나타났다? 그 다음서부터 7일 동안 보아. 7보. 하나는 14일이고 하나는 7일인데 14와 7이 뒤집히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7보. 그리고 만약 7일까지 경과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는 내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는 태기. 매각을 한 다음에 그 돈을 쓱싹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고의 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의한 세입 조치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갑자기 어느 놈이 내 거 물건 팔아먹었어 하면서 누군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떡하죠? 보상해준다. 근데 돈 달라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그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1억이다 그래서 여기서 1억을 줍니까? 그래서 내가 세 드럼만 내가 했는데 7드럼이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 보상 이거를 거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화재 경계지구가 있는데 한번 봅니다. 잘 보세요. 어떤 소방과 관련해서요. 화재 예방 명령은 누가 명했죠? 본부장서장. 근데 화재 경계지구 지정은 누가 했습니까?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지정만 했지 사후 관리는 안 했다니까요. 사후 관리는 본부장서장한테 떠맡겼어요. 근데 여기 화재 경계지구 지정을 할 때 어떤 일정한 요건이 돼야지 지정하는 거지 아무 데다 놓고 지정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지요? 뭐 물건이 많으니까 밀집했다 뭐가? 여기 공장 창고 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목조 건물 그리고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그리고 어땠죠? 석유화학 제품 생산하는 공장 여천 뭐 울산 석유화학 단지 그리고 공단에 해당되는 산업단지 그리고 어땠죠? 소방용수시설, 소방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입니까? 부족한 지역입니까? 없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청장본부장서장이 어떤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물론 청장본부장서장은 지정권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정해버리면은 시도의사가 거의 지정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어떤 지정권은 오로지 시도지사한테만 귀속이 되는데 근데 청장이 봤을 때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 안 하고 있다.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정해달라고 지정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지정을 명령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정했을 때는 세 가지 사후관리 효과가 있는데 어땠습니까? 그게 소방특별조사 실시 그리고 어떤 소방에서 설치 명령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소방훈련 교육 그런데 소방특별조사 어땠죠? 연 1회 이상 훈련 교육 어땠죠? 연 1회 이상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쪽에 했던 거 조금 머리가 복잡한 게 있었잖아요. 불을 사용하는 시설, 설비에 대해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 별표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었죠? 구체적인 사항은 이거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지 행안부령에서 규정 또는 법률에서 규정한 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봅니다. 여러분 보일러 일대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보일러 일대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보일러실에 와 있다라고 보세요. 여기 연터용 보일러가 있고 주변에 연료 탱크 이거는 유리고 연료 용기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봅니다. 어떠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가까우면 문제 생길 거 아닙니까? 1m 이내가 아니라 이상 띄운다. 그리고 뭔가 보일러에 문제가 있을 때 연료 공급 중단을 시켜야 되죠. 근데 밸브가 있어가지고 밸브 막으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땠습니까? 연료 탱크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있어야 된다. 그게 0.5m 이내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또 이건 항상 어떤 여기 열원을 생산하다 보니까 천정 또는 벽체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시킨다. 그게 바로 0.6m 이상이라고 얘기했죠. 또 난로가 어땠죠? 이게 연통이 있어야 되는데 연통과 천장 사이가 0.6m 이상. 또 이게 너무 이쪽으로 붙어 있으면요. 잘못하면 역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0.6m 이상을 띄우라고 얘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난로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난로일 때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건조 설비 큰 공장이나 창고 같은 데서 어떤 곡물 같은 거를 건조하기도 하고 뭐 생선을 건조할 수 있어요. 그때 열을 가하거든요. 그럼 아마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 어땠죠? 건조 설비하고 벽하고 천정 사이가 0.6이 아니다. 이때는 0.5 주의하시라 그런 거 아닙니까? 건호. 그리고
그 다음에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땠죠? 수소가스를 용량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까?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까? 이상. 왜? 좀 팽팽하게 해야지 그 안에서 입자끼리 충돌하는 현상이 적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죠? 각도, 띄우는 각도가 45도 이하. 띄울 때요. 어떤 띄우는 각도가. 그리고 어땠죠? 바람이 47m 이상 불 때는 띄워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용접, 용단할 때 거기 용접, 용단 여기 작업자 반경 몇 미터 이내 소화기를 둡니까? 5m 이내. 그래야지 빨리 가져다가 불을 끌 수가 있으니까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요. 노 또는 화덕의 경우 뭔가 넘쳐 흐를 수가 있잖아요. 넘치지 않기 위해서 턱을 만드는데 그게 0.1m, 10cm 이상을 하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음식 조리할 때 조리기구로부터 어떤 반자가 천장하고 반자하고 같은 의미로 보세요. 반자 그리고 선반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되는데 그것 또한 0.6m. 그래서 보일러 천장 벽체 0.6, 난로 어떤 연통서부터 천장 그리고 어떤 건물 바깥에 있는 배관 어떤 여기 연통 길이 0.6m 이상. 그리고 조리기구 반자 천장까지 또는 선반까지 거리가 0.6m 이상. 그렇지만 건조 설비에서 어떤 건조 설비와 그 벽 천장은 0.6이 아니라 0.5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를 하시라고 하면서 목도 안 좋은데 소리를 지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를 여기서 짓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특수가연물서부터 들어갈게요.